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원유 물량의 20%가 지나가는 너비 54km짜리 좁은 해협 하나가 사실상 봉쇄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보복 유조선 공격, 그리고 해협 통행 중단. 이 무거운 단어들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여러분의 내일 지불해야 할 주요 비용과 정성껏 짜놓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운명도 저 먼 바다의 파도와 함께 거칠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단순한 현상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사태가 2주 안에 끝나느냐 아니면 한 달 이상 길고 지독하게 이어지느냐 하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이 시간의 차이 하나가 리터당 수십 원이 오르는 가벼운 단기 쇼크로 끝날지 아니면 생활 물가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구조적 고유가 국면으로 진입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이 54km의 바다가 한국 경제와 우리의 일상에 던지는 치명적인 나비 효과를 가장 차갑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입구를 살짝 좁혀놓은 아주 작고 평범한 물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54km짜리 초크 포인트가 막히는 순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이고 완벽한 패닉 모드에 진입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직관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이 뿜어내는 원유의 압도적인 물량이 오직 이 통로를 거쳐야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해협이 실제로 완벽하게 봉쇄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팩트보다 공포에 먼저 움직입니다. 1973년의 아랍 오일 쇼크, 1979년의 이란 혁명, 1990년 걸프전, 그리고 2019년 유조선 피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호르무즈 인근에서 무력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실제 봉쇄가 일어나기 전에 봉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심리적 공포만으로도 배럴당 가격은 하늘로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은 과거와 궤를 달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타격했고 이란이 실제로 군사적 보복에 나섰으며 상업용 유조선에 대한 물리적 공격까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시장이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30달러 선입니다. 코로나 직후 경기 회복기이던 2022년 브렌트유가 130달러를 돌파했을 때 전 세계가 어떤 끔찍한 물가 충격을 겪었는지 기억해 본다면 지금 시장이 부르는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총성이 울리는 한 유가의 기본 방향은 하락이 아니라 맹렬한 상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늘 폭등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 그 방향성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그리고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적인 세금 체계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주유소로 출하하는 과정에는 통상 1주에서 3주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 시차를 이해하면 중동의 충돌이 어느 시점에 진정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체감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태가 2주 이내에 진정되는 단기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10%에서 20% 급등하더라도 외교적 중재와 통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면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경우 국내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50원에서 150원 수준의 가벼운 충격을 겪은 뒤 서서히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연장하거나 비축유를 방출하는 시그널을 주면 소비자가 느끼는 충격은 충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와 공격이 한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 시나리오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가가 100달러에서 130달러 수준으로 굳어지게 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 2,300원까지 치솟았던 2022년의 고점 수준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다음부터 시작되는 연쇄 효과입니다. 폭등한 유가는 주유소에서 멈추지 않고 화물차의 운송비를 올려 식료품 가격을 자극하고 항공유를 핑계로 비행기 티켓값을 올리며 결국 발전 연료비를 상승시켜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물가의 압력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 증시는 체력이 강하다는 위로 섞인 분석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유가의 변화가 코스피 전체 지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평온함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통계적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가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유가에 서로 정반대로 반응하는 업종들이 하나의 바구니 안에서 엉켜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서로를 깎아먹는 상쇄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업종은 유가가 급등할 때 단기적인 마진 개선의 기대로 주가가 오르고 붉은 빛을 띱니다. 반대로 항공, 운송, 소비재 업종은 연료비 부담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푸른빛으로 추락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방향성이 지수라는 하나의 숫자로 합쳐지면서 겉보기에는 마치 시장이 끄떡없이 잘 버티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안전하다며 지수만 보고 안심했다가는 내가 보유한 특정 종목이 거대한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거대한 룰렛 위에서 각 업종은 자신들의 원가, 구조와 글로벌 수요의 연동성에 따라 아주 섬세하고 잔혹하게 시비가 엇갈립니다. 가장 먼저 웃는 쪽은 정유 및 가스 업종입니다. 그들은 원유를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제품을 파는 구조 덕분에 단기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조선 업종, 특히 탱커를 만드는 기업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맞이합니다. 해협이 긴장이 고조되어 배들이 아프리카로 우회하게 되면 운임이 오르고 이는 결국 새로운 에너지 운반선을 만들어 달라는 발주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혹한 직격탄을 맞는 곳은 항공, 해운, 물류 업종입니다. 이들에게 기름값은 원가의 핵심입니다. 연료비 상승은 곧바로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고 치솟는 운임은 사람들의 여행 수요와 물동량 자체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음식료와 유통을 비롯한 내수 소비재 업종 역시 간접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게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어들고 지갑이 닫히면 내수 기업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은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공공요금 인상은 정치적인 눈치 보기로 억제되면서 비용만 쏟아붓고 수익은 올리지 못하는 규제 산업의 뼈아픈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는 오직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자신의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태가 2주 이내에 진정될 것이라 믿는다면 유가 급등 직후 공포에 질려 시장이 과매도된 구간을 노려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주가가 빠진 항공주나 내수주를 바닥에서 주워 담거나 반대로 단기 과열된 정유주와 방산주의 차익을 빠르게 실현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생명이며 전쟁이 예상과 달리 길어질 경우 막대한 손실에 덫에 갇힐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이상의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포트폴리오의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넉넉히 확보하고 에너지 피해 업종의 비중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 길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을 수 있으므로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유지하여 환율 상승의 충격을 방어하는 해지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생존 전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유소 가격이 오르기 전 1주에서 2주의 시차를 이용하여 미리 주유를 가득 해두는 것은 소박하지만 아주 실질적인 절약의 지혜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가 얼마나 극적으로 전개되느냐의 속도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라는 시간의 방향성입니다. 이 전쟁이 2주 만에 끝을 맺느냐 아니면 한 달을 훌쩍 넘겨버리느냐. 그 잔혹한 시간표가 단순히 유가의 숫자를 넘어 당신의 주유 비용과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공들여 모은 주식의 가치까지 경제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너무나도 좁은 54km의 해협이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파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지정학적 미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공포에 전염되지 않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하는
가장 차갑고 유연한 균형 감각만이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